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던 어느 겨울날 아들은 병원 복도를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공기는 그에게 묘한 긴장감을 안겼고 손에 쥔 작고 낡은 시계가 묵직한 무게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소중히 간직해 온 은빛 회중시계였습니다. 뚜껑은 조금 닳아 있었고 체인 고리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살아 숨쉬는 듯한 시계의 소리는 아들의 심장박동과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그는 기억했습니다. 어린 시절 유난히 손때 묻은 물건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특히 아버지의 양복조끼 안주머니 속에서 시계가 살짝 드러나 있을 때마다 얼마나 신기해하며 바라보았는지를.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알아채고는 그 시계를 꺼내 보이며 말하곤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계가 아니란다. 우리 집안의 역사지. 당시에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오래된 물건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사연의 무게를 가늠하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는 병상에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병마에 깊이 잠식당해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고 눈빛이 흐릿해져가는 와중에도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끌어모으는 듯 했습니다. 앙상한 손끝에 힘을 모아 시계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손은 이미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살갗은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기운을 끌어모으는 듯한 그 손길에 아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이 시계를 이제 너에게 주려 한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말이 유언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숙연했으며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움직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들은 또렷하고 힘있게 아들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계가 아니다. 우리 가문에서 몇 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말 그대로 가보란다. 하지만 단순히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가지를 해주었으면 한다. 시계의 가치를 확인해 오렴. 먼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다녀와 보거라. 아들은 그 부탁을 단순한 호기심이라 여겼습니다. 시계에 얽힌 추억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소박한 마음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탁에 담긴 무게와 그 안에 숨겨진 아버지의 깊은 가르침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아직 가벼웠고 시계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 얼마나 심오한 깨달음을 가져다 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아버지가 말한 시내 보석상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외관에 잠시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떠올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너머로 수십 개의 반지, 목걸이, 시계들이 현란하게 반짝였습니다. 금,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등 눈부신 보물들 속에서 낡은 회중시계는 왠지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회중시계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가치가 얼마나 될지. 보석상 주인은 루페를 꺼내 시계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시계 뚜껑을 열어 내부 기계 구조도 살펴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는 별 감흥 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래된 모델이긴 하네요. 기능은 살아있지만 디자인도 낡았고 브랜드도 요즘 찾는 게 아니고요. 상태가 썩 좋진 않네요. 한 15만 원쯤?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들의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15만 원? 아버지가 목숨처럼 아껴오던 시계가 고작 그 정도의 가치라니. 시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존심이 평가받은 것만 같아 속이 쓰렸습니다. 그는 씁쓸한 마음으로 시계를 받아들고 보석상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돌아와 그는 아버지의 맑은 눈빛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의 속삭이듯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보석상에서는 15만 원이라고 하네요.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예상과 달리 슬픔이나 노여움 대신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음직한 이야기인 것처럼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번엔 전당포에 한번 다녀오렴. 아들은 마음속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석상에서도 별 가치가 없다는데 전당포가 뭐 다르겠냐는 의문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낡은 시계를 품에 안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당포의 내부는 삐걱거리는 나무바닥, 어두운 조명,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창 너머로 주인이 그를 무심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 찾으시나요?
아니요, 이 시계 가격 좀 알아보려고요. 주인은 시계를 받아들고 크게 관심 없어 보이는 태도로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거 찾는 사람도 없어요. 기능도 고장난 듯하고 상태도 나쁘고 4만 원 드릴게요. 아들은 기가 막혀 웃음도 나지 않았습니다. 보석상보다 훨씬 낮은 금액. 그 시계는 아버지에게는 삶의 일부였고 존재의 상징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단지 철과 유리, 고장난 기계 덩어리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시계를 조심스럽게 챙긴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4만 원이래요, 아버지. 아버지는 눈을 감고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연이은 실망스러운 평가에 아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가보의 가치가 고작 이 정도라는 사실에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의 평가 앞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마저 제대로 이뤄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시계의 객관적인 가치에 대한 의문과 아버지의 특별한 유언에 대한 이해 사이의 깊은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침묵을 깨고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들아, 이번엔 박물관에 가보지 않겠니? 마지막 부탁이다.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에 아들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박물관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보석상과 전당포에서 이미 2번의 실망을 겪었기에 박물관이라고 다를 것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희미한 미소와 애틋한 눈빛 속에서 아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듯한 희망을 읽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에게는 이 시계에 대한 마지막 확신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기대감이 그를 박물관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단순한 물건의 가치를 넘어선 어떤 깊은 가르침이 이 마지막 여정에 담겨 있을 것이라는 직감을 받았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웠던 발걸음으로 박물관에 도착한 아들은 망설임 끝에 학예사에게 회중시계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뜨며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박물관 학예사가 이 시계를 보고는 이게 굉장히 귀한 골동품이라며 3억 5천만 원에 사겠다고 해요. 보석상에서 15만 원, 전당포에서 4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평가를 받았던 시계가 박물관에서는 무려 3억 5천만 원이라는 상상치도 못한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단순한 가격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에는 깊은 사랑과 더불어 중요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계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 곳의 장소는 각기 다른 관점과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는 곧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다양한 시선을 은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과정을 통해 아들에게 가치란 평가하는 주체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몸소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중시계는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특정 조건과 지식박물관 학예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핵심 정보는 아들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놓여야 할 올바른 맥락과 자신을 알아봐줄 진정한 존재를 찾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깊은 유언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계가 지닌 물리적 가치를 넘어 그 안에 담긴 무형의 가치, 즉 역사와 기술, 그리고 그것을 간직해 온 가족의 이야기가 비로소 빛을 발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구나. 아들아,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란다. 아버지는 한참을 쉬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병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그 어떤 강한 외침보다도 아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너를 평가하려 들 거야. 어떤 사람은 너를 낡았다고 쓸모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또 어떤 이는 네가 고작 몇만 원짜리 존재라며 깎아내리기도 하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너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아들은 숨을 삼켰다. 아버지의 눈동자에는 세상 풍파를 겪은 노인의 삶 전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 시계는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천차만별이었지. 보석상에서는 디자인이 구식이라는 이유로 헐값에 팔렸고 전당포에서는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버림받았단다. 그들은 시계의 외형과 당장의 상업적 가치만을 보았을 뿐이지. 하지만 박물관은 달랐어.
박물관은 시계의 배경과 맥락, 그 안의 역사와 기술, 철학을 봤지. 사람도 그래. 너도 그렇단다. 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이어 말했습니다. 넌 너 자신을 알아봐줄 사람을 만나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가격표에 휘둘리지 마라. 내 인생의 가치는 네가 선택한 환경과 만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무게로 달라지니까. 그 말은 아들의 가슴 깊은 곳에 강한 울림을 주었다. 평생을 철처럼 단단하게 살아온 아버지는 지금 아들에게 철보다 더 단단한 인생의 진리를 물려주고 있었다. 아버지는 얼마 후 평온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언과 함께 남은 회중시계는 여전히 아들의 손 안에서 째깍거리고 있었다. 아들은 박물관의 시계를 기증했다. 그 시계는 이제 한켠의 유리로 보호된 전시장에서 조명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다. 설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1892년 제작된 유럽 장인의 수제 회중시계. 한 가족의 손에서 수대를 거쳐 내려오며 지켜진 이 시계는 단순한 시간 측정 장치를 넘어 가치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교훈을 담고 있다. 그 글을 읽는 사람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또 어떤 이는 그저 비싼 시계로만 여길 것이다. 하지만 아들은 안다. 그 시계가 담고 있는 진짜 의미를. 아버지가 자신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세상의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가치의 중요성을.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다. 누군가의 단편적인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이들 중엔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도 하나둘 생겨났다. 그들은 아들이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용기를 얻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낡은 시계를 통해 아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저울 위에 올라 서 있습니까? 그 저울이 과연 당신의 진짜 가치를 재고 있는 걸까요? 혹시 당신을 낡았다고 쓸모없다고 평가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머무는 자리,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어떻게 자신을 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무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반드시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줄 박물관 같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겉모습이나 당장의 능력이 아닌 당신 내면의 깊은 역사와 잠재력, 그리고 고유한 빛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기 전까지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낡은 시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